네, 반갑습니다. 동성고 국어 가르치는 박사라입니다. 이번 국어 설명회는요, 작년 2024학년도였죠. 작년 중간고사를 이제 기점으로 좀 분석을 해볼 건데, 물론 올해 교과서가 바뀌긴 했지만, 동성고 선생님들의 스타일,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포인트, 그리고 큰 이제 뭐 문학, 문법, 화법과 작문, 독서 영역은 크게 이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분석을 드릴 거고요. 작년 경향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학습을 하여야 할지, 그리고 그 전략이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중간고사 출제 범위였어요. 교과서는 천재, 박영목 국어를 쓰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올해 교과서가 바뀌었죠. 출판사는 천재로 이제 동일한데 저자는 바뀌었습니다. 천재 교과서, 그리고 내용 문학 작품의 경우도 조금 바뀐 게 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영역은 있어요. 작년 화법과 작문에서 대화의 원리라는 단원이 나갔는데, 이게 이번 출판사 교과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작년에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는 문법 단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의문변동 단원이에요. 의문변동은 교육과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큰 내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밖에 문학이나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동성고 선생님들의 스타일은 큰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한 게 작년에 새롭게 출제된 범위예요. 원래 이제 동성고 선생님들은 교과서 내에서만 이제 범위로 출제를 하셨는데, 작년에 새롭게 고1 3월 모의고사 지문을 새롭게 출제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학교 수업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문항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문항수도 크게 변화가 없고, 객관식 선택형으로는 24문항, 그리고 서술형 혹은 단답형 해서 이제 서답형으로는 4문항 정도, 이제 뭐 객관식의 비중이 조금 높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전반적 난도를 살펴볼 건데, 원래는 한 뭐 중상에서 뭐 조금 쉬우면 중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다가 작년에 조금 난도가 상승했어요. 그 난도가 상승한 요인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의 지문의 길이라든지 선지의 복잡도라든지 그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고, 또 이제 동성고가 외부 작품들을 보기 안에서 내시거나 아니면은 선지, 객관식 선지 1, 2, 3, 4, 5에 각각 다른 외부 작품, 학교에서 수업해주지 않은 다른 작품들을 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학생들의 좀 체감 난도가 높을 수 있겠죠. 또 학생들이 매번 항상 어려워하는 문법 개념, 항상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 출제된 모의고사 지문 때문에 수업도 안 해주셨으니까 훨씬 난도가 상승했던 작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고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난도를 높이려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역시나 난도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영역별로 몇 문항씩 출제가 되었는지를 정리한 건데, 뭐 그냥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정도, 독서와 문학의 비중이 높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적은 수의 이제 문항이 출제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만일 이제 문법에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문법을 덜 공부하고 뭐 문항 수도 별로 안 되니까 버리겠다, 이렇게 가시면 1, 2등급은 이제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적은 문항이라도, 아무리 내가 자신이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제가 다 완벽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자신 있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력평가에서는 총 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학력평가, 이제 모의고사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학력평가에서는 다행히 이제 서답형, 서술형은 출제가 안 됐고 객관식이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수능형 문제에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역별로 세부적인 경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지문이나 개념의 난도가 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잘 자기가 개념을 공부를 했고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봤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도 너무 이제 쉽게 풀면 안 되니까 애들이 선생님들이 좀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좀 하세요. 그게 이제 바로 서답형에서 서술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주신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작년 화법과 작문 서답형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문제는 학생이 조언자라고 가정을 하고 대화 상황 속에서 이 대화 참여자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는지 그 바람직한 조언을 써라 라는 이제 주관식 답안이었어요. 이제 조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잘 쓰면 되는 이제 문항이었는데 중요했던 건 조건이었어요. 라디오라는 전달 매체 상황의 말하기임을 반영할 것.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실제 지문이 라디오 DJ가 청취자에게 조언해주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럼 말투가 뭐뭐 한다로 끝나면 너무 어색하죠.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라디오 DJ가 청취자한테 하는 것처럼 뭐뭐 합니다, 뭐뭐 해요, 뭐뭐 하시면 좋겠죠라는 경어체로 서술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근데 아예 조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투로 써라라고 제시를 하지 않았고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추출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감점이 없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난도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있다. 서술 조건에 좀 주의하셔야겠다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독서 지문인데요. 독서 지문이 특이하게 독서 지문인데도 객관식 중에 문학작품이랑 엮어서 출제된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문학작품들은 배우지도 않았고요. 외부 작품들, 심지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킬러였죠.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과서 지문만 공부해서는 고득점이 힘들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외부 작품이 심지어 문학이 아닌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경향에 하려면 평소에 수능 수업에서도 다양한 외부 작품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또 제가 내신 대비 기간 동안 많은 문제들을 드릴 거예요. 그 문제에 엮여서 나오는 외부 작품들. 특히 이거는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수업도 해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학 독서는 제가 한꺼번에 경향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문학 독서 지문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소설이라면 그 소설 속에서 특정 구절들의 의미, 시라면 어떤 시구나 시어들의 의미, 표현법, 그리고 또 어휘 같은 것들을 꼼꼼히 숙지했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동성고에서 좀 많이 깎이는 편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자. 전체적인 문장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보고 감점을 제일 많이 하는 포인트가 핵심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없으면 이제 아무리 문장을 잘 써도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매주 저랑 써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직전에만 벼락치기로 기억하면은 시험장에서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문장을 제대로 못 쓰겠다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랑은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법 영역인데요. 문법은 개념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동성고에서 문법 문제가 자주 학생들이 틀리고 헷갈려하는 예문들을 많이 실어요. 그래서 항상 고난도로 출제가 됩니다. 작년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문법 문항의 순서도 맨 뒤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은 또 문법 문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생각할 거리도 많은데 뒤에 배치되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법에 대비를 하시려면요. 기본적인 문법 개념 원리를 완벽하게 당연히 이해하셔야겠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좋아하시는 예문들이 있습니다. 동성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랑 같이 빈출되는 예문들, 또 그거를 넘어서 다양한 고난도, 심화된 예문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필수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네, 이건 학력평가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설명인데 범위로는
모의고사 거의 전 범위를 이제 시험 범위로 내겠다고 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문항이 16번에서 45번까지 이제 시험 범위였습니다. 1번에서 15번은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라서 그건 제외하고 문학과 독서 전 지문을 범위로 내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봐서 시험지를 펴보니까 실제 출제된 지문은 문학 지문, 고전시가, 그리고 독서 지문 각각 한 지문씩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7지문에서 어느 지문이 출제될지는 당연히 모르니까 이 7지문을 꼼꼼히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점, 그게 좀 학습량이 좀 부담이 됐을 수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했다는 점, 범위도 아까 말했듯이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이 부담이 되는 범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항 학력평가, 문항 난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수능형 지문, 모의고사 지문을 그대로 낸 거기 때문에 그런 수능형 지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1 학생들이 많이 그 고2, 고3 학생들보다는 좀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도는 좀 중상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문법과 마찬가지로 문항이 맨 뒤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 문제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작년에 이렇게 새롭게 이 학력평가 지문을 범위로 출제하신 만큼,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난도를 계속 좀 올리시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렇게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이제 대비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도 아마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방금 보셨듯이 이제 여러 경향성과 그에 맞는 전략들을 봤는데, 그 전략이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 박살 분석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 노트로 시험 범위 안에 모든 내용들을 저랑 꼼꼼히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학력평가 지문 같은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3월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또 3월 모의고사 지문들, 선생님들이 수업해주지 않았던 지문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지문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학생들의 학교 필기를 전부 제가 취합할 겁니다. 보통 한 학년에 국어 선생님이 적어도 2분 이상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각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또 좀 다를 수 있겠죠. 또 그런 와중에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출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필기를 취합해서 그 필기를 바탕으로 무엇이 출제될 것이며 선생님들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다 요약하고 정리본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될 겁니다. 또 제가 매주 암기 테스트라는 걸 학생들에게 이제 보게 하는데, 암기 테스트의 특이점은 100% 주관식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이제 내신 모의고사라고 해서 객관식 문항만으로만 이제 구성된 모의고사들을 많이 볼 텐데요. 물론 그것도 보지만 제가 매주 보는 테스트는 100% 주관식이어서 학생들이 찍어서 맞힐 우려가 없다는 점, 완벽히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해야 적어낼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좀 장점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주 이거를 주관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시험장에 가서 벼락치기 한 거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기가 매주 썼던 게 객관식 선지로 나오고 서술형 문제로 나오니까 매주 적어냈던 걸 똑같이 적어내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제 떠올린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걸 통과 못하면 강제로 제가 될 때까지 남깁니다. 강제 클리닉 진행하게 될 거고요. 또 이런 작업들이 끝나면 좀 막바지에 저희 등성고 내신 기출들을 제가 쫙 풀릴 거예요. 몇 개년 기출들. 물론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범위가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 출제본을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 같은 영역들 있죠. 범위가 같은 문법 영역이라든지 화법과 작문 영역들은 계속 동성고 스타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대비하면 훨씬 출제 유형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외부 작품들이 자꾸 객관식 선지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다양한 외부 지문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예상되는 외부 작품들, 이 작품의 주제랑 비슷한 다른 작품, 혹은 이 작품을 쓴 작가의 다른 작품들,
그런 필수 작품들은 제가 함께 엮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끔 기본적인 틀도 제공해 드릴 거고요. 또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 또 고난도 문항이 수록된 예상 문제들을 계속 제공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나눠주는 문제집도 있고, 그 문제집을 다 푼다 2차, 3차, 4차 요청하는 대로 무한대로 이제 풀게끔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별 맞춤 클리닉, 온라인도 이제 24시간, 온라인은 24시간 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클리닉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제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부분인데, 시험 직전까지 볼 수 있는 완벽하게 단권화된 서브 노트, 노트라고는 하지만 프린트 몇 장으로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그 몇 장의 프린트 그냥 직전까지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프린트만 100% 숙지에 가면은 적어도 2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완벽하게 이제 정리해 드리는 서브 노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눠주는 문제집과 분석 노트 내용들, 표지들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매주 보는 암기 테스트를 좀 예시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빨간 글씨가 이제 학생들이 실제 쓰는 답안이에요. 보시다시피 100% 주관식이고, 이거를 매주 쓰다 보면은 이 빨간색 글씨가 자동으로 기억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도움되는 작업이니까 저랑 같이 함께 대비하셔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